공격 헬기의 대명사인 미 AH-64 아파치보다 빠른 국산 차세대 기동 헬기가 2030년대까지 개발될 전망이다. 정부와 군 당국은 미 육군의 차세대 헬기 사업을 벤치마킹해 시속 450km 이상의 고속으로 기동하고 각종 첨단 전자장비와 소형 무인기 등으로 무장한 차세대 헬기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사청 차세대 기동 헬기 계획 첫 결정 발표. 방위사업청은 지난 15일 서욱 국방장관 주재로 열린 제132회 방위사업 추진위에서 중형 기동 헬기 전력 중장기 발전 방향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이중형 기동 헬기 중장기 발전 방안이 군사적 운용을 중심으로 국내 헬기 산업 발전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립했다며 UH-60 헬기는 수명주기 도래 시 추후 차세대 기동 헬기로 전환, UH-60 특수작전기는 별도 성능개량, 국산 수리온은 양산 완료 후 성능개량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중 가장 관심을 끈 것이 UH-60 헬기는 수명주기 도래 시 추후 차세대 기동 헬기로 전환하겠다는 대목이다. 현재 군에서 운용 중인 UH-60 기동 헬기의 수명이 다하면 차세대 기동 헬기로 대체하겠다는 얘기다. 차세대 기동 헬기 계획은 업체 차원에서 제기된 적은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결정,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군에서 운용 중인 UH-60은 139대다. 1990년대 도입된 UH-60이 노후화함에 따라 군에선 2013년 이후 성능 개량 사업을 추진했지만 계속 지연됐고 사업 비용이 계속 올라 1조 원을 훨씬 넘게 됐다. 방위사업청에선 수리온 제조업체인 카이의 강력한 요청 등을 감안해 UH-60 특수작전기 36대를 제외한 기본기 103대를 수리온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UH-60 성능 개량 vs 수리온 추가 도입 논란 지속. 육군에선 이에 반대하다 수용하는 입장으로 바뀌었지만 국산 무기 활용과 방산 육성도 중요하지만 안전과 성능에 대한 군의 요구도 적극 감안해야 한다는 논란은 계속됐다. 논란 끝에 UH-60 기본기 103대를 앞으로 개발될 차세대 기동 헬기로 대체하기로 결정된 것이다. 하지만 기어박스 등을 개량하는 수리온 성능 개량 사업도 계속 추진돼 차세대 기동 헬기 개발이 지연되면 수리온 개량형으로 UH-60을 대체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UH-60은 10년 뒤인 2030년부터 도태되기 시작해 2040년쯤까지 완전 도태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이번 방위사업 추진위 결정이 수리온 및 카이를 배려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형 차세대 기동 헬기의 구체적인 재원과 개발 목표 시한, 개발 비용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 소식통은 이번 방위사업 추진위 결정을 토대로 이제부터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가야 할 상황이라고 전했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할지 아니면 수리온이나 LAH, LCH처럼 외국 업체의 도움을 받아 개발할지 등도 검토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군 주변에선 우리의 기술 수준과 10년 내 개발돼야 하는 시급성 등을 감안하면 카이가 개발을 주도하되 미국 등 외국 업체와의 협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 육군의 2030년대 슈퍼콥터 개발 계획을 모델로 실제로 정부와 군 당국은 미 육군이 2030년대를 목표로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차세대 수직이 착륙기 개발을 모델로 차세대 기동 헬기 개발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FVL은 미래전 작전 개념 변화에 따라 다영역 작전 수행을 위해 UH-60 기동 헬기, OH-58 정찰 헬기 등 각종 헬기를 미래형 슈퍼콥터로 교체하고 센서, 항공 전자 장비 등 주요 장비를 공통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비행 방식은 두 개의 헬기 로터가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동측 반전 방식과 MV-12 오스프리처럼 수직으로 이륙한 뒤 프로펠러의 방향을 바꿔 비행하는 틸트로터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군 소식통도 우리 차세대 기동 헬기는 미 시콜스키 보잉사의 SB-1 디파이언트와 시콜스키사의 S-97 레이더 차세대 헬기,
벨사의 V180 벨러 틸트로터형 수직이 착륙기 등을 모델로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대 시속 550km 넘는 벨사의 V180 벨러. 이에 따라 우리 차세대 기동 헬기 성능은 최대 속도 250노트, 이륙重량 28,000파운드, 제자리 비행 6,000피트 등의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EH-60의 최대 속도는 290여 km, 국산 수리온이 최대 속도는 280km로 시속 300km를 넘지 못한다. 미 육군이 추진 중인 FV1 사업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우선 차세대 장거리 강습 헬기 사업으로 UH-60 블랙호크, AH-64 아파치, CH-47 치누크 등을 대체할 차세대 헬기를 선정하는 것이다. 미 시콜스키 보잉사의 SB-1 디파이언트와 벨사의 V180 벨러 틸트로터형 수직이 착륙기가 경합을 벌이고 있다. 2018년 12월 시제기를 선보인 SB-1 디파이언트는 무장 병력 12명을 수송할 수 있고 최대 이륙 중량 3만 파운드급이다. 지난해 3월 초도 비행을 했고 460km 이상의 빠른 속도로 비행이 가능하다. V180 벨러는 최대 이륙 중량 3만 파운드급으로 무장 병력 14명을 수송할 수 있다. 오스프리 같은 틸트로터 방식이어서 최대 시속 550km 이상으로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게 강점이다. FLRAA는 2030년 전력화 예정이며 매년 30에서 60대가 생산될 예정이다. 차세대 헬기 사업, 수리온 등 시행착오 교훈 삼아 심사숙고해야. 다른 하나는 차세대 공격정찰 헬기 사업으로 2018년부터 추진됐다. 2019년 사업자로 벨, 보잉, 시콜스키 등이 선정됐다. 시콜스키의 S-97 레이더는 두 개 로터가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동측 반전 방식으로 비행하며 최대 시속은 440여 km다. 최대 8명의 병력이 탑승할 수 있고 기관포와 로켓탄으로 무장하고 있다. SB-1 디파이언트보다 작지만 형태는 비슷하다. 벨사는 스텔스 외형을 지닌 복자형 공격 헬기인 벨 360 인빅터스를 제안하고 있다. 벨 360 인빅터스는 최고 시속 370km, 전투 행동 반경 250km이며 20mm 기관포와 로켓탄, 미사일을 내부 무장창과 날개에 장착하고 있다. 형태는 미국이 개발 중 취소했고 영화 헐크에도 등장했던 RAH-66 코만치와 닮았다. FARA는 2028년 전력화 예정이며 연간 30여 대가 생산될 예정이다. 일각에선 국산 차세대 기동 헬기 개발과 관련해 우려도 제기된다. 우선 미래 한반도 전장에서 차세대 헬기가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할지 명확히 개념이 정립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요구되는 헬기 성격과 성능, 전력화 목표 연도 등도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 기준이 아니라 우리 기준과 상황에 맞춰 정립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국내 개발 시 사업 주관업체와 해외 업체의 사업 참여 방법, 비용 부담, 핵심 기술 이전 문제 등을 심층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군의 한 소식통은 수리온 및 소형 무장 헬기 개발을 지원한 유럽 업체가 신형이 아닌 구형 헬기를 우리에게 제안해 수출에도 실패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며 차세대 기동 헬기 사업은 그런 시행착오를 교훈 삼아 미래 첨단 기술 확보와 수출 경쟁력 확보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병대가 요구한 것은 공격 헬기다. 일부에서는 기동 헬기에 무장을 장착한 헬기를 얘기하는데 저흰 기동성과 생존성이 우수한 헬기, 마리논에 무장을 장착한 헬기가 아닌 공격 헬기로서 운용되는 헬기를 원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장 이승도 해병대 사령관은 상륙 공격 헬기로 어떤 기종을 원하는가를 묻는 국민의힘 한계호 의원 질의에 공격 헬기다운 헬기를 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만든 해병대 상륙기동 헬기 마리논의 무장을 추가한 기종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를 거부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이 사령관의 발언은 상당한 파장을 낳았다. 이 사령관의 발언이 공개된 시점에서 방위사업청은 상륙공격 헬기 사업 분석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내년 3월까지 진행될 연구 용역을 통해 방사청은 무장 헬기와 공격 헬기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비용 및 효과와 전력화 시기 충족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선행연구에서 사업 추진 기본 전략 수립에서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사업 공모에서 협상 및 기종 선정이라는 통상적 절차 대신 선행연구 직후 사업 분석을 실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상륙공격 헬기 24대를 2020년대 중반까지 도입하는 것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을 방사청이 의식하고 있다는 의미다. 해병대 마리논 무장형은 안돼. 방사청이 발주한 사업 분석 연구 용역 전망은 엇갈린다. 마리논 무장형도 문제없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있는 반면 마리논 무장형은 별도의 공격 헬기를 구매하는 것보다 부작용이 많다는 결론이 내려질 수 있다는 추정도 나온다. 군 소식통은 해병대 내에서는 마리논 무장형 살례산 있으면 다른 사업에 쓰는 게 더 낫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전했다. 이 사령관의 공격 헬기다운 헬기 발언처럼 해병대는 개발 당시부터 공격용으로 만들어진 헬기를 원하는 눈치다. 수송 헬기와 달리 공격 헬기는 차원이 다른 무기라는 것이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기종은 AH-1Z다. 미 해병대가 2010년부터 200여 대를 운영 중인 공격 헬기로 코브라 계열의 최종판이다. 강습 상륙함에서 뜨고 내릴 수 있는 기종으로 미 해병대의 상륙작전과 기동전을 공중에서 지원한다. 힐파이어 미사일 16발과 사이드와 인도 공대공 미사일 2발을 장착한다. 오래와 소금기가 많은 열악한 상륙작전 환경에서도 무리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정비 용이 성과 신뢰성 향상에 많은 신경을 쓴 기종이다. 미 해병대 AH-1Z 공격 헬기 편대가 강습 상륙함 박스함 갑판에서 이륙하고 있다. 미 해병대 제공. 미 해병대와 연합작전을 수행하는 한국 해병대로서는 미 해병대와 동일한 기종을 쓰면 정비나 상륙함 이착함, 작전 등에서 상호 운용성 증대가 용이하다. 항공전력 운용 경험이 부족한 해병대로서는 미 해병대의 노하우를 확보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한군 소식통의 평가처럼 미 해병대에 묻어갈 수 있는 셈이다. AH-1Z를 선호하는 이유를 짐작해야 하는 대목이다. 문제는 미 해병대에서 AH-1Z의 앞날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최근 공개된 미 해병대의 혁신 계획인 포스 디자인 2030에 따르면 공격 헬기 전력은 감축되고 무인기가 증강된다. AH-1Z의 최대 사용자인 미 해병대가 운용 규모를 줄인다면 한국 해병대로서는 유지 보수 비용 상승에 대한 부담이 높아진다. AH-64이나 UH-60처럼 미국 외의 다른 나라에서도 널리 쓰이는 기종이라면 부품 수급 등에서 문제 해결이 쉽지만 AH-1Z는 미 해병대를 제외하면 대규모로 운용되는 곳이 없다. 한국 해병대가 2020년대 중후반쯤 AH-1Z를 전력화했을 때 대대적인 혁신을 추진한 미 해병대가 AH-1Z보다 드론 또는 장거리 로켓을 일선에서 더 많이 사용한다면 전시 상호 정비나 무장 교차 탑재 등을 포함한 상호 운용성은 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한국 해병대에 배치된 마리논 상륙기동 헬기들이 시험 비행을 위해 이륙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군요구 성능을 충족하고 운영 유지비도 해외 도입 기종보다 저렴한 마리논 무장형이 더 낫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대목이다.